대한민국을 법을 망가뜨리면서도 오늘날 왜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가장 까다롭지만 법을 소설처럼 얘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성입니다. 제가 그 파일을 500이란 글자가 나와야지. 200이란 글자가. 지금 막 주는 바람에 지금 자료가 좀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될 때까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젯밤 1시까지 그 이재명 주변에 있는 조폭들의 관련성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김만배, 김성태, 찍었어요? 그다음에 그 헬멧맨이라고 불리는 그 조향인가 그게 지금도 조폭인데 그 관련성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김성태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20억이라는 큰 돈을 이 범법인에게 돈을 보냈겠는가? 변호사 대납 의혹이 가장 큰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인데 그걸 제가 한번 검토를 했어요. 우리 전 목사님 모시고 애국운동하다 보니까 뒤늦게 국립대학 교수가 깡패들 조직까지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이재명 씨는 이제 우리가 그 개인의 인성을 보면요, 좀 잘 알다시피 폐륜적인 면이 있고 천면피 같은 면이 있고 그다음에 파렴치한 면이 있죠. 여러분 형수 욕설에 대한 문제는 폐륜에 속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어떤 여배우와의 그런 불륜 문제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국민들은 다 믿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이제 파렴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인간은 또 철면피 같이 얼굴이 두껍기가 한이 없단 말이죠. 그런 식의 그 인성을 갖고 있지만 이재명 씨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성남에 있는 국제 마피아단 조폭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 조폭 두 번째는 이재명 씨가 북한하고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남에는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주사파 조직이 있는 것인데 이석기가 거기에 맹주 역할을 해왔죠. 그랬는데 이재명이가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김미희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합니다. 김미희라는 사람은 당시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통진당의 전신이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있고 통진당이 있고 지금은 통진당이 해산되는 바람에 진보당의 형태로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세 개가 같은 맥락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민주노동당 김미희와 협업을 해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 당선된 다음에는 김미희를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에 앉힙니다. 그러면 김미희라는 사람이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이고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라면 그 인물이 성남시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김미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럼 이석기가 맹주로 되어 있는 성남의 동부연합이 성남시를 점령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은요 조폭과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정치를 해온 인물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과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정치인들 중에서요 가장 이재명은 북한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북한과 그 뭐 돈을 대준다든지
이런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혹을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각 시도에는 도지사 밑에 부지사가 2명 정도 있습니다. 보통의 도는 이 중간쯤의 도는요, 행정부지사가 있고 정무부지사가 있는 것이죠. 행정부지사는 직업 공무원으로 올라온 부지사를 말하는 것이고, 정무부지사는 도지사가 자기가 재량껏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정무부지사입니다. 강원도는 둘밖에 없는데 지금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는 5명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도 한 3명 이상이 될 것인데, 경기도에는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외에도 평화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이 경기도의 평화부지사 자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쌍방울과 연계가 돼서 대북 사업권을 따내려고 한 그런 인물이 이화영인데, 이화영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평화 문제는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인데, 자치단체에 평화부지사를 둔 것도 상당히 특이한 점입니다. 굳이 둔다면 강원도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외에 평화부지사를 둔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는요, 특히 대북 사업과 연계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리 중에 하나가 이화영의 평화부지사, 그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쌍방울과 접촉을 했고, 쌍방울과 협업을 해서 북한에 있는 이런 자금들을 북한으로 보내주었다든지, 또는 북한의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것이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성태가 귀국을 했죠. 하면서 저희는 외환관리법 위반은 인정합니다. 분명히 명백하니까. 그러나 외환관리법을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은 다른 것들은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이제 얘기가 오갔는데, 검찰에서는 단호히 그걸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상대방과 바게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검찰이 거절했기 때문에 시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러는데, 김성태는 이번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의, 여러분 신문 보시면 그 금고직이라고 불리우는 그 친구는 온다고 하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쌍방울에 금고직으로 불려진 그 친구는요, 안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김성태의 매제입니다. 때문에 현 쌍방울 회장은 김성태의 사촌 형입니다. 가족들이 다 연계가 되는 것인데, 지금 아직도 안 됐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들어온 김성태와 그 전 회장이죠. 그다음에 지금 회장은 사촌형 관계가 된 것인데, 금고직이, 매제인 금고직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성태와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 이제 나왔네. 좀 띄워주세요. 다행이다. 이재명, 김성태, 조희향, 김만배, 배상현,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김성태가 이 페이퍼 컴퍼니, 거짓 그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착한 이 인베스트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해석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베스트를 끊어봤어요. 그 앞에 착한 이 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베스트, 투자하다 이런 뜻이니까, 투자회사니까 인베스트를 썼고 앞에다 착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웃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혹시 머리가 명석하신 분들이 많네요. 깡패 조직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착한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김성태가 전 회장이고 했는데, 다음이요. 이 착한이 인베스트에서 법무법인에게 20억의 돈을 보냅니다. 이건 팩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법무법인은
누가 소속되느냐?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되는데, 이태영이라는 이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가치가 있어요. 이태영은 검사 출신입니다. 이태영이가 검사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마지막으로 수사했느냐? 김혜경,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의 과거 해경군 김씨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이태영 검사입니다. 이태영 검사가 그 사건을 맡으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나와요.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맡은 사건이 바로 20억을 받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 이태영 변호사가 처음으로 수임해서 일을 맡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요, 전환사채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는데 여러분 전환사채가 잘 모르실 거예요. 전환사채는 본질은 사채입니다. 사채인데 이 사채를 전환, 바꿀 수 있다는 건 뭔가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환사채를 이해하려면요, 주식과 다른 점, 그다음에 일반 회사채와 다른 점인데, 회사채를 하게 되면요, 회사로서는 돈을 빌렸잖아요. 계속해서 이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로서 부담이 크죠. 그럴 경우에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나중에 일정 시점 내에서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짐작해 보시면 주식으로 전환시킬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값이 10,000원이었을 때가 있을 테고 5,000원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20,000원으로 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시기를 잘 활용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을 잘 선택하게 되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채가 전환사채가 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착한 인베스트가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인베스트가 쌍방울에서 사채를 100억을 매입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요, 궁금한 점은 이 페이퍼 컴퍼니인데 여기서 어떻게 100억이라는 돈을 출자해가지고 쌍방울에 전환사채를 살 수 있었겠느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답을 드릴 테니까. 시골한 적 없는 그 종이회사가 어떻게 100억 가까운 쌍방울의 사채를 구입할 수 있었겠는가 이 뜻입니다. 다음이 이 착한 인베스트는요, 전환사채를 100억 주고 샀지 않습니까? 산 다음에 2020년에는요 그 주식으로 전환된 그 주식 쌍방울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10억의 차익을 얻습니다. 생각보다는 작았어요. 다음이요. CD 매입자금 100억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김만배로부터 나왔다고 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KH그룹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KH그룹은요, 그 앞에가 KMH그룹에서 KH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KH와 KMH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카이 72, 인천공항에 있는 스카이 72를 매입한 그 그룹이 KMH그룹입니다. KMH 신라 레저가 스카이 72를 인수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도 이 사람들은 4개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KMH그룹이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KH그룹으로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복잡할 것 같아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KMH그룹이 돈을 벌게 된 배경은 이게 포르노 방송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의 KH그룹은 배상현 회장인데 이 친구도 조폭입니다. 이 KH그룹은요, KH 강원개발이 있겠죠. KH그룹 내에 하나의 계열회사인데 계열회사인 KH 강원개발이 2022년 작년 3월 달에 알펜시아를 낙찰을 받습니다. 인수를 합니다. 또 현재는요, 배상현 회장하고 과거 강원도 도지사를 지낸 최문순 두 사람이 입찰 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스카이 72에 대해서
애국 동지들이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방어를 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스카이 71은 KMH가 인수한 것이고 지금의 KH가 인수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들이 알펜시아까지 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윤은요, 김성태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배상윤은 현재 해외 도피 중입니다. 김성태는 들어왔고 배상윤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검찰과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배상윤 다음이요. 김성태는 전북 남원 출신이고 전주 나이트파 두목을 지냈습니다. 배상윤은 전남 영광, 그 굴비로 유명한 영광인데 신영광파에 소속되어 있는 조폭입니다. 이 둘은 조폭끼리 아주 가까운 사이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이요. 지금 130억을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성태가 만든 착한 이 인베스트가 어떻게 쌍방울에 100억짜리 전환사채를 살 수 있었겠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점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KH그룹 즉 배상윤이가 김성태에게 50억을 빌려줍니다. 착한 인베스트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50억을 빌려줘요. 두 번째로는 김만배는 청와동인에서 80억을 인출합니다. 요거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추측 사실이 아니에요. 김만배가 자기네들 대장동 저수지에 속하고 있는 그 돈에서 80억을 인출했는데 이건 팩트입니다. 다만 이 80억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억이 조향에게는 전달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이 조향이 누구냐?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헬멧맨이 있잖아요. 헬멧은 인간. 네? 그 사람 이름이 조향입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이 김만배가 청와동인에서 인출한 80억, 조향에게 전달된 이 80억이 착한 인베스트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사 중에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러면 지금 KH에서 50억을 빌려줬죠. 그 다음에 김만배가 80억을 인출했는데 그 인출한 금액이 만일 페이퍼 컴퍼니로 넘겨져 갔다면 130억이 된 것입니다. 130억 가지고 지금 그중에서 100억으로 쌍방울 전환사채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30-40억 남죠. 그 중에서 20억을 변호사비로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즉 80억이 김성태가 만든 착한이 인베스트에 흘러 들어간 사실만 입증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게 팩트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이 조향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멧맨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은 쌍방울 전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조향이가 쌍방울 계열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쌍방울 그룹 전체의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즉 김성태가 쌍방울 전체의 회장을 지냈을 때 그 밑에서 조향이는 쌍방울 전체의 부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친구도 목포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김만배하고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조향이. 저는 지난번에 TV를 보면서 헬멧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조폭들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느꼈어요. 김만배가 나왔을 때 조향이가 와서 헬멧 쓰고 와서 김만배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 출소 직후에 조향이가 와서 헬멧 쓰고 와서 데리고 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헬멧을 쓰고 왔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인간을 만나는가를 검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터인데 헬멧을 쓰고 나타났으니까 더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쌍방울 부회장까지 올라갈 인물이 못 되는데 헬멧을 쓰고 나와가지고 전 국민의 관심을 보여줬고 더 큰 조사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우영은 현재 왜 구속됐느냐? 범죄 수익 은닉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면 조우영은 김만배와 20년 지인입니다. 그러면 조우영과 김성태는 가깝겠죠? 왜냐면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이고 조우양이는 쌍방울의 부회장을 했으니까 조우양과 김성태는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김만배와 조우양은 20년 지인이니까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김만배와 김성태도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뭐가 됐냐면 김성태 회사를 이용해서 로펌에 20억을 입금했다. 제 추측인데 이런 겁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을 위해서 변호사비 20억을 대줄 수가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수지를 꺼내서 바로 입금을 시켜버리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돈 세탁을 했냐면 김성태로 하여금 회사를 만들게 하고 그 김성태가 100억 정도의 쌍방울의 전환사채를 구입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주식으로 팔게 하면서 그런 등등의 일을 해서 김만배가 80억을 주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었다고 본다면 130억을 만들어 준 겁니다. 거기서 100억을 사게 하고 20억을 이 착하니 인베스트의 명의로 로펌에 20억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돈 세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국면이 된 것이죠. 결국 김만배가 20억을 직접 주지 않고 김성태의 착하니 인베스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20억을 전달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없나요? 하여튼 지금 이재명 씨가 자기는 이 김성태와 전혀 모른다, 또 통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서로 입을 맞추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만배가 가깝지 않습니까? 김만배와 조우영 헬멧맨이 가깝죠. 조우영과 김성태가 가깝죠. 그럼 김성태가 무슨 이유로 20억의 변호사비를 이재명이 쓸 수 있도록 도와줬겠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재명과 김성태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재명은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마 법원이나 검찰에 진술을 할 때 이런 말도 할지 몰라요. 나는 민주당을 모른다.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라고 말할 인물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재명의 죄가는요, 우리가 드러날 것이고 또 드러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이고 이제까지 이재명이는 교묘하게 미꾸라지 같이 잘 빠져나와 갔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의 우리가 밝힐 내용은 돈 대장동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조폭과 깊은 연계를 맺으면서 해왔다. 이재명 씨 주변에 측근 수사를 들어가면요 여러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당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전 자살을 당했다고 하는 표현이 전 맞다고 보는데 여러 사람이 자살을 당했다는 말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재명은 특히 북한과의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김미라고 하는 통진당 국회의원까지 지냈어요. 그 사람과의 연계가 가깝기 때문에 이재명과 북한과의 거래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작년에 발각된 여러분 그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가 있었죠. 그 충북 동지회에서는요 간첩단으로 적발됐죠.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인데 충북 동지회는 북한에게 통정부의 문화교육에 이 발송문을 어떻게 보냈냐면 이재명이가 민주세력, 개혁세력 뭐 이런 분들을 대표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도와달라. 그 본사란 말을 썼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통정부 문화교육에 연락 통지문을 보낼 때 본사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그런 통지문을 보낸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라고 답이 왔냐면 아직 이재명은 넘어야 할 쌀이 많다라고 답을 보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은 의혹투성인 인물인데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서 죄과를 묻고 국민들 앞에 사법정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애국동지 모든 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셔서 200석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드린다면요 그저께 국정원에서
민노총을 압수수색했죠. 그동안에 민노총 압수수색 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정권에서. 그러나 그 압수수색과 그저께 압수수색은 뭐가 다르냐? 그동안의 압수수색은요, 불법 파업을 주동한 주동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민노총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께의 압수수색은요, 윤석열 정부가 행한 압수수색은 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민노총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민노총을 국가보안법을 정해서 압수수색한 것은요, 민노총 발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3,506개의 자유마을,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의 200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해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듣다 보니까 세상에 착한 이 인베스터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지가 이재명이가 착하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천사예요, 천사. 이재명이 주특기가 뭡니까? 잡아째기 아닙니까? 잡아째기. 전문용어로 찢째기. 이런 인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투쟁을 했고,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여기 있는 분들은 싹 바꿔버려야 돼요. 이걸 고생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서 좌파 정권 이겨보려고 국회의원들 뽑아서 여의도만 보내려면 하는 짓거리가 개 지랄병 만들고 자빠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300명 딱 차출해서 국회로 보내면 나라 제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다시는 이런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제대로 된 우파의 모습을 강력한 응집체로 만들고, 그 응집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내야 우파의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전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자유마을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자유마을 총재로 우리 임택대 씨, 인천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